여러분 반갑습니다. 밥상머리 뉴스 김병조입니다. 2021년 7월 마지막 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식품 유통기한제도 폐지와 소비기한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관련해서 날짜를 표시하는 제도는 4가지가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이 마지막으로 제조한 날짜, 가공한 날짜, 그게 이제 제조일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업체들이 유통을 할 수 있는, 판매를 할 수 있는 시한, 그게 이제 유통기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섭취할 수 있는 기한, 그게 이제 소비기한입니다. 그리고 품질 유지기한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최상의 상품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 그걸 의미합니다. 자, 이 중에 이제 2023년부터 앞으로 2년 후부터는 유통기한 제도를 없앤다는 겁니다. 없애고 소비기한 제도로 통일한다. 이게 이제 정부의 발표입니다. 그렇게 법을 바꿨어요.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사실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은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아까운 자원을 낭비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통기한보다는 소비기한이 이제 기간이 더 깁니다. 소비기한에 비하면 유통기한은 한 60-70%밖에 안 돼요, 기간이. 그렇게 해서 자원 낭비를 없애겠다. 이게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혼란이 생길 겁니다. 그죠? 왜? 유통기한 제도가요,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로 따지면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적용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소비기한, 뭐 또 소비기한 또 뭐야? 뭐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 또 뭐가 달라? 모르는 사람이 많고 헷갈리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왜? 유통기한 제도를 36년간이나 우리가 시행해 왔는데도 아직도 유통기한 제도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비자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런 데다가 특히 아니 2023년부터 이걸 소비기한으로 바꾸는데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은 또 그걸 적용을 8년이나 유예시켜줬어요. 유제품 업체들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은 소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불만을 표시해가지고 그걸 이제 틀어줬어요. 아니, 한 집의 냉장고 안에, 같은 냉장고 안에 어떤 제품은, 유제품은 유통기한으로 표시되어 있고, 또 뭐 햄, 소세지 같은 다른 식품들은 소비기한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헷갈려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우선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안전 문제입니다. 자, 유통기한 제도를 우리가 했을 때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동안은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그 차이는 뭐냐? 소비기한, 먹어도 되는 기한에 비해서 유통기한, 판매해도 되는 기한은 60-70%. 그런데 소비기한은 뭡니까? 이 섭취 기간 지나면 섭취하면 안 되는 기한이에요. 그런데 이미 유통기한 제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소비자들이 그래, 저는 유통기한 지난 거는 먹어도 된다 하더라. 소비기한도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 당국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시행 이전에 4가지 체크 포인트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소비기한을 누가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옛날에 유통기한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소비기한도 그렇게 해도 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꼭 뭐 식약처 같은 정부가 아니라도 식약처가 인정하는 어떤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원회 같은 데서 제품별로 소비기한을 정하는 건 어떨까? 이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소비기한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은 소비기한 지난 걸 섭취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소비자가 생길 겁니다. 그랬을 때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비자 간에 분쟁의 소지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을 미리 법령으로 잘 설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뭐냐, 우유 같은 유제품은 저렇게 8년이나 유예를 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혼란만 초래하지. 자, 이제 유제품은 8년간 유예시키는 것도 업체들이 소비기한으로 하면은 소비가 준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식약처가 그 의견을 받아들인 건데, 그러나 소비자들이 혼란은 생각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동시에 시행하는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모든 제품을 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표기하는 병기하는 걸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겁니다. 이 의견도 제시가 됐었는데 이 또한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많다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까지 한 2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부 당국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밥상머니 뉴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다들 이렇게 힘든데 여기에다가 지금 생활 물가까지 급등하고 있어서 설상가상입니다. 특히 올해는 폭염이 심해서 이렇게 이제 더위에 약한 상추나 깻잎 같은 그런 잎채소들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라면을 비롯한 이런 서민식품, 가공식품까지 줄줄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체로 선거를 앞두고는 물가가 많이 오릅니다. 관계 당국이 그렇게 단속이나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앞두고 우리 식품업체들의 기습적인 가격 인상이 기승을 부릴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이 어려운 난구 잘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